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기업들입니다. 현대중공업과 LG화학, 남양유업과 LX홀딩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정기선 부사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 부사장이 사실상 진두지휘하고 있는 현대글로벌서비스와 현대로보틱스는 역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사실상 정기선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계열사들이 오히려 역성장을 했어요. 네, 요즘 우리 재계가 재벌 2세에서 3세로 또는 4세로 경영권 승계 작업이 한창이고 현대그룹에서는 거의 이제 선자 항렬로 그러니까 정의선, 정기선 이런 선자 항렬로 승계가 대부분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아직도 정몽준 회장에서 정기선 부사장으로서 승계 작업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이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계를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아주 스무스하게 지분이 아들 쪽으로 지분이 많이 넘어가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아들의 이 경영권이 또 경영 능력이 제3자나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정몽준 회장에서 정기선 부사장으로서 지분이 거의 안 넘어가 있고요. 또 이제 정기선 부사장의 경영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지금 현대중공업이 조선회사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물론이고 그 전부터 좀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신산업이라고 해서 현대로보틱스라든지 또는 글로벌 서비스는 이제 그 현대중공업 배의 서비스 부분을 따로 떼가지고 하는 그런 분야인데 이 분야의 실적이 생각보다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정기선 회장이 정기선 부사장이 회장으로서의 경영 성계가에 대해서 좀 비판적 시각이 아직은 좀 설익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뭐 실적뿐만 아니라 노조의 비난도 좀 받고 있는데 사실상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 때문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현대중공업은 지금 말씀하신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그 재벌 승계, 사익 편취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는데 노조가 며칠 전에 주총을 하는 한 직전에도 이제 총회를 갖고 현대중공업의 이 탈법적 재벌 승계와 사익 편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노조가 주장하는 탈법적 경영 승계라는 것은 2017년에 있었던 이 현대중공업의 해처모여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를 제일 상위에는 현대중공업 지주를 두고 그 밑에 한국해양조선을 두고 또 그 아래에 현대중공업을 이래 두는 네. 이런 식으로 계열 분할을 하면서 인적 분리를 했거든요.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경제적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은 위로 해서 현대중공업 지주로 다 몰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나 비용은 전부 밑으로 현대중공업 쪽으로 떨어뜨려서 중공업의 경영 수지를 나쁘게 한 다음에 노조의 임금을 줄이고 또 사람들을 많이 정리해고했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네. 또 그 인적 분할 과정에서 정몽준 회장과 그 가족들의 주식 지분이 느닷없이 10%에서 약 30%로 이 분할의 마술로 해서 늘어났는데 그 분야에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목에서 바로 정몽준, 정기선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어떤 편법을 동원하지 않은가라는 것이 노조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정기선, 아들 정기선 부사장에 대해서도 그룹에서 가장 알짜배기인 현대 글로벌 서비스만을 떼서 그쪽에 지금 사장을 맡겨놨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재벌 승계용 경영 승계권에만 회사의 모든 자산을 총집중하고 회사의 근로자들과 근로 조건 환경에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기선 회장의 부사장 회장 승계 과정에서도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올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중공업이 지금 상장 예비 심사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원래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는 상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또 상장을 하느냐? 이 대목에 대해서 이 증권시장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원래 현대중공업 상장 세력을 해처모여해서 현대중공업 지주와 한국해양조선을 상장시키면서 현대중공업은 제일 밑에 떨어뜨려서 비상장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상장시키는 것은요. 노조의 주장대로 현대 상장을 하고자 하는 그 현대중공업은 네. 알짜배기는 다 위로 다 뺐기 때문에 회사의 내재 가치가 좀 적을 것이다라는 그런 지금 우려. 그다음에 조선 경기가 최근에 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년간 누적 적자가 많고 또 최근에 철강에서의 후판 가격이 오르는 것 등등의 악재가 있어서 이번 그 IPO가 과연 잘 되겠느냐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 현대중공업의 상장이 어떻게 잘 되느냐, 잘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승계 작업을 하고 있는 정기선 회장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느냐 하는 그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1년 전에 인도 남부에서 LG화학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직원과 마을 주민까지 15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재판을 통해 LG화학의 잘못으로 밝혀졌지만 아직까지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1년 전에 LG화학의 잘못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직까지도 보상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이죠. 인도에서 LG화학 공장, 인도가 현지 공장을 인수해서 화학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가스가 누출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관계자들이 구속을 당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이 가스 누출 사고가 큰 이슈가 됐었어요. 화학회사는 이 가스 누출 사고가 한번 터지게 되면 인근 땅이나 그 어떤 유기물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고 관리가 가장 큰 어떤 기업 경영의 변수로 나와 있었는데요. 네. 인도에서 정말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터난 이후에 그 관리나 또는 사후 보장, 특히 병원을 지어주겠다고 한다든지 또 피해자 보상 이런 문제를 말끔하게 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별로 뉴스가 안 나옵니다만 인도 뉴스라든지 국제사회에서 한국 기업의 사후 책임 경영에 대한 어떤 평가 또 LG그룹에 대한 이미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근데 뭐 인도 사고뿐만이 아니라 LG화학은 유독 사고가 많았어요. 뭐 통계를 작성해 보니까 매년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도 그뿐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환경단체가 화학 사고가 가장 많은 곳은 LG화학이다라고 하면서 LG화학의 안전 문제를 지금 정조준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구광모 회장이 작년에 사고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꼭 집어서 LG의 현지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를 내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이 인도에서와 같은 가스 사고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사고 내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가졌을 때 LG화학은 물론 LG그룹 전체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특히 이제 LG는 화학회사로부터 출발했고 그 회사가 아주 오래됐고 다 보니까 기술의 노후화나 조직 시스템에서 오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네. 안전 위주로의 구조적인 혁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국제적인 이미지나 뭐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LG화학의 이미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2주 연속 가장 많이 LG화학 주식을 사들이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LG화학의 사업적 미래 가능성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에 대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LG화학 주식을 상당히 공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오히려 사들어가는 바람에 주가를 어느 정도 선방을 했고 또 정권사에서는 LG화학의 장기 전망이나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자식한테 물려주기가 가장 좋은 주식이 아니냐 그런 극찬도 나왔어요. 지금 목표 주가를 135만 원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시가총액이 해마다 24% 이상씩 증가를 해왔거든요. 인도 화재 사건이 일어날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 주가가 지금의 반도 안 됐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특히 최근에 배터리와의 그 LG 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서 네. 완벽하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거기서 생기는 배상금이라든지 이것은 에너지 솔루션이 갖게 됩니다만 현재 에너지 솔루션의 모든 주식을 LG화학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이 LG화학으로 돌아오는 구조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떼주고도 지금 남아있는 사업 면에서도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인도 사고 같은 것도 말끔하게 해결을 해서 착한 기업의 이미지를 이어나가고 또 한국 기업이 ESG 쪽에서 어떤 기업보다도 깨끗하고 책임감이 높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살려주는 그런 것이 이 인도 가스 누출 사고 1주년을 맞는 우리 재계의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불가리스 사태로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이 비상 경영 체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홍원식 회장의 사태로 후임 경영진이 공백인 데다 지배구조 개편도 만만치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박사님, 비대위를 꾸리고 본격적인 기업 혁신에 들어간다 이런 계획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보통 비대위는 뭐 정치적인 단체나 노조라든지 이런 조직에서 흔히 사용하는 건데 기업체에서 비대위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생소합니다. 네. 물론 그만큼 지금 남양유업 사태가 심상치가 않기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재계 일각에서는 이것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또 하나의 쇼가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비대위원이라는 게 현재 직원 중에서 세종 공장장을 임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홍원식 회장이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홍원식 회장은 CEO가 아니에요. 네. 어디서 사퇴를 한 겁니까? 뭐 회장 자리에서 사퇴를 했다 이러는데 상법상 회장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현재 지금 이 남양유업은 홍원식 회장이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주식의 50%를 갖고 있는 이런 전근대적인 소유 집중을 하고 있으면요. 아무도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아무리 물러나도 최대 주주인 홍원식 대표 한 사람만의 의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를 꾸리면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다는 이 세종 공장장이 소유 경영을 분리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소유 경영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소유 경영을 분리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소유권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경영에 일체 나서지 않든지 그다음에 또 소유권에 있어서 한 세력이 50% 이상 갖고 있는 이 구조를 혁파해야 되는데 과연 세종 공장장의 제안으로 소유 경영을 분리하는 이 작업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은 상황이죠. 네, 비대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진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핵심은 이제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지분 정리잖아요. 사실상 언급하신 대로 절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절반을 갖고 있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지금 이사회 구성을 보면요. 회사는 이사회가 일단 모든 책임을 지고 있고 이사회에서 CEO도 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사회에 홍원식 일가가 아닌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그다음에 홍원식 회장님의 어머니가 지금 100세입니다. 저는 남양유업 이사회 명단을 보면서 100세에 가까운 분이 이사를 하고 있어서 나이 많은 분도 참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구나 하고 열심히 누구신가를 찾아봤더만 네. 거의 회사에 출석을 하지 않으시는 그 홍원식 회장의 어머니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사회를 포진시켜 놓으면 경영이 개선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 면에서 소유 경영 분리다든지 이런 어떤
비대위원회라든지 이런 보여주기라기보다도 이 사회의 구성을 전문가로 혁신을 시켜버리면 자연스럽게 회사는 어떤 한 사람의 독점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또 장기적으로는 주식도 지금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관계에서 탈피하면서 유상증자를 더하면서 자금을 더 끌어모으면서 좀 분산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남양유업은 초창기에 어린이들 건강, 국민 건강에 많은 기여를 해왔어요. 우유가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렸던 어린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어느 순간에 어떤 독선 경영의 이미지, 그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리점 밀어내기라든지 또 황하나 사건 이런 것들이 연이어 터졌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비대위원회를 꾸민다고 이미지가 개선될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인 구조 혁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본준 회장을 필두로 LX홀딩스가 공식 출범했었죠. 구본준 회장의 아들 구형모 씨도 경영에 참여하면서 LX그룹의 신사업 발굴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박사님 이번에 구형모 씨가 LX그룹의 상무로 선임이 됐는데 당장은 이제 신산업을 발굴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경영 승계의 그림까지 그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LX 홀딩스 그룹이 분할을 하면서 앞으로 이 그룹이 어떻게 꾸려져 갈 것인가라고 상당히 주목을 많이 끌었었어요. 왜냐하면 구본준 회장은 이 구본능 또 구본구 그 형제들 중에서 아래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구본으로 시작되는 세대가 LG 그룹에서는 대부분 은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구본준 회장도 LG의 부회장으로서 사실상 이제 경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새로 이제 그 LX 홀딩스를 끌어가기에는 조금 연세가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아니라 다를까 회사 출범하자마자 바로 아들인 이 구형모 씨 LG 전자의 과장으로 있었거든요. 일본 지사에 나가 있었는데 들어서 LG 홀딩스의 기획관리실장을 맡기 때문에 사실상 후계자 자리에 올라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광모 회장 지금 LG의 회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분의 사촌 조카죠. 경영 활동을 둘 다 이제 LG 전자에 시작을 했는데 구광모 회장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과대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구형모 씨는 코넬 대학에서 MBA를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본준과 구형모 이 부자가 앞으로 LX 홀딩스 그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변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구형모 씨가 회사에 들어오면서 이목을 끄는 대목이 이제 원래 갖고 있던 지흥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전량 매각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예, 그 이제 지흥을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라고 그동안에 상당히 구설수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구본준 이 LG의 부회장 시절에 형인 구본무 씨의 이제 건강이 안 좋은 바람에 사실상 회사를 지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지형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아들인 이 구형모 씨가 지분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쪽을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왔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LX 홀딩스에서는 이런 의혹 없이 깨끗하게 시작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지금 주목을 끄는 회사가 지금 LS 홀딩스가 5개 회사로 출범을 합니다. 위에 홀딩스 회사가 따로 있고 업무하는 회사는 LG 상사, 판토스, 실리콘웍스, LG 하우시스, LG MMA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구형모 씨하고 조금 더 연관이 있는 회사가 실리콘웍스라는 회사예요. 네, 어떤 회사인가요? 예, 저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인데요. 반도체는 반도체 설계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설계가 있어야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제조를 하는데 원래 LG가 반도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이 지휘에 따라서 LG 반도체를 뺏겼죠. 그것이 지금 결국은 SK 하이닉스로 넘어가는데 그때 반도체 설계를 하는 우수한 엔지들이 우리는 거기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직원들끼리 만든 회사가 바로 실리콘웍스입니다. 네. 이제 그 분야가 곧 상장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엄청난 IPO 수익도 되고 앞으로 LX 홀딩소를 끌고 갈 큰 역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구형모 씨의 역할이 매우 주목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